우리나라 지도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이 떠올린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한 민족이었던 우리는 1953년 휴전협정을 맺으며 분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을 모두 우리로 떠올리고 있죠.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하던 시기와 통일의 역사가 담겨진 과거의 시대, 그리고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그 속에서 생겨난 숭고한 희생을 품고 있는 곳들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손수빈, 권윤진, 박민정입니다. 1900년대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한국전쟁,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통일을 이뤄낸 통일신라의 역사까지 전라북도 지역의 군산, 김제, 전주의 곳곳을 돌면서 그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수많은 궁금증과 함께 이 여행에 동행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옥마을은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는 1900년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곳 최명희 문학관입니다. 최명희 문학관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는 최명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선생님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소설가로 어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호는 쉽게 말해서 별명이라는 뜻입니다. 최명희 소설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혼불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혼불이라는 작품이 이곳 최명희 문학관에서 두드러지게 살펴볼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담은 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불은 근대사의 시련, 일제강점기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나간 양반사회의 모습과 평민과 천민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과 강탈당한 민족정신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불은 집필 기간만 17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투혼이 발휘된 작품이라 높이 평가되며 그뿐만 아니라 민족과 풍속 등의 정보가 세심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이곳 최명희 문학관의 전시실인 동락제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이곳 동락제에서는 최명희 작가의 수상소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풍속과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낸 소설 혼불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장소 강암 서해관에 도착했습니다. 강암 서해관은 1995년 강암 송성룡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는 강암 서해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강암 송성룡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송성룡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 강암 서해관이 1900년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장소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암 송성룡 선생님께서는 외세의 저항에 의연하게 항거하시며 일본어를 멀리하시고 우리 문자인 한글을 익히시며 한평생 선비로서의 강직함을 지키신 서예가이자 민족의식이 강한 유학자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단발령에 항거하시며 창씨 개명에 단호히 거부하시고 민족 주체성을 끝까지 고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송성룡 선생님께서 개인의 예술과 재산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자 했던 간절한 의미와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추구하시고 외세의 저항에 항거하시면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지키고자 하셨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 송성룡 선생님은 강암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강암 송성룡 선생님은 현대의 서예가로 서법과 그림에 취미를 가지시고 이것에 크게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송성룡 선생님은 서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서체를 구사하셨으며 그림은 먹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그림을 그린 후 옅은 채색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문인화를 주로 그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김제 아리랑 문학관에 도착했습니다.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서 조정래 소설가와 그의 소설 아리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전시실에서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제대촌, 외리 사람들의 생존, 독립운동, 강제 인력수탈, 야합 등 선택과 대응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고난의 대장정을 담은 시각자료와 작가의 인사말이 영상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작가 연보와 작품 연보, 사진으로 보는 작가의 인생, 취재 시 사용한 일용품, 창작의 과정을 조차 빼곡히 정리된 취재 수첩 및 자료 노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3전시실에는 인간 조정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조정래 소설가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작품을 저술하였으며 그중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소설 아리랑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곳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은 아리랑의 배경 무대인 김제 만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세워진 문학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정래 작가와 그의 작품들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자료와 영상자료 등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조정래 소설가의 작품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이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던 독립군들은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강제 이주를 당하며 암울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조정래 소설가는 이런 우리 민족의 삶을 그의 작품 아리랑의 내부 12권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리랑 작품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들을 다루면서 각 사회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상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 아리랑에는 조선의 얼과 몸의 또 다른 이름이자 끝까지 민족 독립을 위해 싸워나갔던 질긴 생명력을 가진 우리 민족의 삶이 녹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 조정래 아리랑 문학가에서 그의 작품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마주해야 했던 다양한 시련과 고난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해준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수많은 노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나와서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군산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을 함께 투어하기 전에 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산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쌀 수탈의 중심지이자 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던 회색 도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산의 모습들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뿅! 짠!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근대문화 및 해양문화를 주제로 하는 특화박물관이자 지역박물관으로서 방문객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해양물류 역사관과 어린이 체험관이 자리 잡고 있고 2층에는 근대자료 규장각실, 기증자 전시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근대생활관과 기획전시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근대역사박물관 랜선 투어 1층부터 가보겠습니다. 뿅! 네, 저는 지금 해양문화역사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선사, 삼왕시대부터 시작되는 삼가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포는 1991년 오식도 파출소 뒷산에서 발견된 철제 화포입니다. 1800년대 잦은 이양선의 출몰과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개량 형태의 화포라고 합니다. 군산에 이러한 오식도 화포가 있다는 것은 외적에게 땅을 무기력하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최신형 대포를 배치하여 방어하였다는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층, 저는 3층으로 왔습니다. 먼저 근대 생활관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근대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마치 드라마 세트장처럼 군산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잡화점이나 상점 등 가게 등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쌀을 사고 파는 군산 미국 취인소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이곳은 군산좌라는 곳인데요. 1920년대에 군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민족운동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들과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문화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영명학교는 군산 최초의 사설 한국인 중등교육기관인데요. 호남 최초의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리는 편지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저도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리면서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인 기획 전시실에 왔습니다. 현재는 군산 출신 축구선수로서 한국 축구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최근석 선수에 대한 기획전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석 선수는 축구를 통해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고, 이를 통해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켰던 진정한 통일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그때의 함성과 열기, 그리고 하나 되었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골목을 따라 쭉 걷다 보니 어느새 동국사에 도착했습니다. 동국사라는 이름은 해동과 대한민국을 줄인 것으로 일본의 절이 아닌 대한민국의 절임을 의미합니다. 1909년 일본 조동종 승려들에 의해 창건되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찰인데요. 창건 당시에는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건축되었다가 광복 후에 동국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건물이며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동국사의 대웅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동국사의 대웅전은 에도시대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외관이 화려하진 않지만 색이 차분해서 정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일본 불교 종단이자 일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뒷받침하였던 조동종은 조동종의 과오를 인정하는 참사문을 종각 옆에 세워진 비석에 새겼습니다. 참사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시아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멸시하고 일본의 국채와 불교에 대한 우월감으로 일본의 문화를 강요하였으며 민족의 긍지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왔음에 아시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종각 옆에는 일본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고 이들의 인권 회복을 염원하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여러 안타까운 인연들을 품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동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5곳의 명소를 돌면서 일제강점기의 잔해들과 또 당시의 아픔들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약탈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투쟁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진정한 통일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더욱 생기를 띠면서 파릇파릇 피어있는 풀들이 즐비한 이곳은 은파 호수공원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이 공원에는 대체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뒤에 보이는 이것들은 현충탑과 6.25 참전 기념비들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현충탑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2006년 8월 2일에 건립되어 매년 현충일에 추념식을 갖는 이 현충탑은 군산 사범학교 동문들의 성금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요. 1950년 7월 16일 6.25 전쟁 포항 안강 전투에 학도 의용군으로 참가한 군산 사범학교 학생 90여 명 중 29명이 전사한 것에 대하여 이들을 추모하고 또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워진 현충탑입니다.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2004년 8월에 건립되었습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가해 전공을 세우고 국가로부터 무공 훈장과 보국 훈장이 수여된 군산 출신의 군인과 경찰 249명의 공적을 탑에 새겨 이들의 숭고한 위국 헌신의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
또 귀감으로 삼고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가 북한의 기습 포격을 받아 많은 해병대원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의 죽음을 무릅쓴 반격으로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였는데요. 군산 출신 문광욱 일병은 당시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반격 준비를 하다가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마음이 찡해지면서도 또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해치고 아프게 하는 이 분당 상황이 안타깝기만 한 순간입니다. 1950년 발발된 6.25 전쟁은 돌이켜보면 볼수록 뼈아픈 기억인 것 같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100만여 명의 참전 국군 중 13만 7,899명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힌 군사들도 32,838명에 이르렀는데요. 이 와중에 민간인 피해도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군산 6.25 참전 기념비에는 군산 출신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에 있는 충홀불멸비가 위치한 곳입니다. 충홀불멸비는 일제감정기 때 순국지사 8위와 한국전쟁 당시 전몰장명 35위 영령들의 거룩한 뜻과 충덕을 기리고 후손의 기감이 되고자 지난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을 받아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이 되어 지난 1990년 지역 유지들의 성금을 모아 원래의 비를 이곳 김제시에 위치한 광활초등학교 교정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정으로 이전한 뒤에 조그마한 추모의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신덕동에 위치한 6.25 전쟁 참전 기념비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김제시 출신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00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에 무궁화가 있고 옆에는 김제 출신의 참전 유공자분들의 명단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들께 묵념으로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 하나의 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1956년에 출간된 구상의 초토의 시 적군의 묘지 앞에서 일부입니다. 오후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노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마음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이 작품은 6.25를 겪은 시인의 체험에 바탕한 것으로 적군 묘지 앞에서 적군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같은 결의끼리 서로 해치는 비극에 대한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허상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역사적 비극의 아픔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바람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쏟아진 이 한국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을 잃고 자신의 일상을 잃고 세상을 잃게 된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 2021년의 모습이 과연 옳을까요? 앞서 다녀온 일제강점기 때의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 최명희 문학관과 더불어 6.25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쟁과 분단의 아픔, 그리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문학작품과 명소들은 꾸준히 그리고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정치, 교육 등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우리 모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노력을 통해 통일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며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현재가 추상적이게 느껴지는 통일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곧 앞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당시의 국민들의 노력과 한국전쟁 당시 무수한 참전 유공자분들의 덕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함께한 여행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나요? 그저 남북의 분단, 그 자체로만 인식되었던 우리의 역사가 단순히 분단이 아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통일이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국토와 결의가 하나로 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국토뿐만 아니라 우리 결의까지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통일인 것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뤄낸 통일신라와 끔찍했던 일제감정기 시기를 거쳐 일궈낸 강복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남과 북의 통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가요? 당신의 머릿속에 남과 북은 여전히 나뉘어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인가요?